모든 것은 평범한 학교 하루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마지막 학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습니다. 미소, 웃음,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던 찰나의 순간을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교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당국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섬뜩한 침묵과 손대지 않은 텅 빈 교실만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흔적도 투쟁이 흔적도 없이 그저 빈 교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이미지가 된 그 사진은 풀리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왜 그 사진은 시간이 멈춘 듯한 비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당황했고 이론은 끝없이 나왔지만 진실은 처음부터 눈앞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종 며칠 전 이 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평범한 고등학생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고 웃음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주는 열정으로 넘쳤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수업 후에는 학교 안뜰에서, 때로는 지역공원에서 모여 청춘의 찰나에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에서 장난꾸러기였던 라이언은 캘리포니아로 가서 영화계에 뛰어들겠다고 농담을 했고 늘 몽상가였던 덴버는 해양생물학을 공부하며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눈 속에 불꽃이 타오르던 넬러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운동선수 제익는 축구 프로 선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더라도요. 그들은 희망, 걱정, 졸업 후 계획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그룹은 단순한 동급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깊었고 많은 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연애, 상실, 가정 문제, 승리를 함께 겪으며 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머지 그룹은 지지와 격려, 의지할 어깨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의 우정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기벽, 꿈, 두려움을 알았고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연락을 유지하고 방문하며 거리가 그들의 유대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가오는 변화의 무게가 대화 위에 떠 있었지만 그들은 오래 그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정, 그들의 삶을 정의했던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내부 농담, 수학여행과 학교 행사의 추억, 고등학교 이후 삶을 준비하는 불안을 공유했습니다. 엠버는 몇 달 동안 대학 지원서를 기대했지만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라이언은 그녀가 너무 걱정한다고 놀렸지만 그 역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모두가 의심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체로 농담과 장난으로 이를 덮었습니다. 그들의 선생님들도 이 학생들의 동료애와 잠재력을 목격했습니다. 역사 선생님 해리스 부인 MRS 해리스는 그들이 함께 얼마나 잘 협력하고
서로를 도우며 더 나아지도록 밀어붙이는 모습을 자주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족 같았어요. 그녀는 마지막 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체육 선생님 앨리스 양, 미스 앨리스, 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색했던 1학년에서 자신감 넘치고 목표가 뚜렷한 개인으로 성장한 그들을 보았습니다. 제이크는 항상 연습 중 다른 이들을 동기부여했어요. 어려울 때도 모두를 최고로 만들었죠. 그녀는 인터뷰에서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큰 것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부모들도 다가올 미래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라이언의 어머니 파커 부인 MRS 파워커은 아들이 큰 꿈을 꾸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꿈이 갑자기 빼앗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크게 성공할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엘라의 아버지 무엇이 데마어 모어는 수줍고 책을 좋아하던 딸이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원하는 바를 알았어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학교 상담교사 데이비스 씨, 에마어 데이비스도 그들의 대학 계획을 돕고 마지막 학년의 스트레스를 헤쳐나가도록 조언하며 그들의 유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단단한 그룹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학생들이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올 일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학생들조차 다가올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삶을 살고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확신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산산조각 나기 전 마지막 며칠은 평온함과 평화가 있었고 이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사진이 찍힌 다음 날 아침, 학교 벨은 평소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학생들로 북적이던 복도는 섬뜩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물함이 쾅 닫히고 신발이 리놀륨 바닥을 탁탁 치는 소리는 무거운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출석 담당자 터너 부인 MRS 터너은 책상에 앉아 출석부를 확인하며 펜을 클릭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10명의 학생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모두 결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함께 수업을 빼먹은 걸지도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가끔 그러듯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체 그룹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이 지나면서 결석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문의하기 시작했고 역사 선생님 홀 양, 미스 홀은 텅 빈 교실 앞에 서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평소 결석하던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석하지 않는 스타 학생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상한 긴장감이 쌓였습니다. 교장 데이비스 씨는 스피커로 학생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조용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부모들은 학교에 전화하며 소식을 물었고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아무도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기 초였고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장난일 수도 휴식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종 학생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병가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불길한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통제불능으로 번졌습니다. 지역 경찰이 투입되었지만 초기에는 실종 사건이 흔히 그렇듯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대들의 반항, 아마도 마을을 떠난 집단적 결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며 이 이론은 점점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진짜 경보는 그들의 소지품이 이상한 장소에서 발견되면서 울렸습니다. 교실에 남겨진 책이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사물함에 휴대폰을 남겨두었습니다. 10대들이 휴대폰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휴대폰을 두고 갔을까? 그들은 평소라면 절대 휴대폰 없이 어딜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미친 듯이 자체 수색을 조직했습니다. 실종자 포스터가 전신주와 거리 모퉁이에 붙었습니다. 지역 뉴스가 이 이야기를 다뤘고 경찰은 학교, 인근 숲, 지역 공원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서는 빠르게 막다른 골목으로 끝났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며 한때 조용했던 마을은 전국적인 집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고등학생 사건은 전국에서 가장 화제가 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수색을 확대했고 전국 뉴스 매체가 부모들을 인터뷰하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돌파구가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 학생, 에이든 제이던의 휴대폰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해리스 형사, 디텍티브 해리스는 약하지만 뚜렷한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신호는 마을에서 5마일 떨어진 빈 들판에서 왔습니다. 왜 에이든의 휴대폰이 거기에 있는지, 왜 며칠이 지난 후에 신호가 잡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학교 하루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마지막 학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습니다. 미소, 웃음,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던 찰나의 순간을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교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당국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섬뜩한 침묵과 손대지 않은 텅 빈 교실만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흔적도 투쟁이 흔적도 없이 그저 빈 교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이미지가 된 그 사진은 풀리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왜 그 사진은 시간이 멈춘 듯한 비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당황했고 이론은 끝없이 나왔지만 진실은 처음부터 눈앞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종 며칠 전 이 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평범한 고등학생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고 웃음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주는 열정으로 넘쳤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수업 후에는 학교 안뜰에서, 때로는 지역공원에서 모여 청춘의 찰나에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에서 장난꾸러기였던 라이언은 캘리포니아로 가서 영화계에 뛰어들겠다고 농담을 했고 늘 몽상가였던 덴버는 해양생물학을 공부하며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눈 속에 불꽃이 타오르던 넬러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운동선수 제이크는 축구 프로 선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더라도요. 그들은 희망, 걱정, 졸업 후 계획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그룹은 단순한 동급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깊었고 많은 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연애, 상실, 가정 문제, 승리를 함께 겪으며 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머지 그룹은 지지와 격려, 의지할 어깨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의 우정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기벽, 꿈, 두려움을 알았고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연락을 유지하고 방문하며 거리가 그들의 유대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가오는 변화의 무게가 대화 위에 떠 있었지만 그들은 오래 그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정, 그들의 삶을 정의했던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내부 농담, 수학여행과 학교 행사의 추억, 고등학교 이후 삶을 준비하는 불안을 공유했습니다. 엠버는 몇 달 동안 대학 지원서를 기대했지만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라이언은 그녀가 너무 걱정한다고 놀렸지만 그 역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모두가 의심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체로 농담과 장난으로 이를 덮었습니다. 그들의 선생님들도 이 학생들의 동료애와 잠재력을 목격했습니다. 역사 선생님 해리스 부인 MRS 해리스는 그들이 함께 얼마나 잘 협력하고 서로를 도우며 더 나아지도록 밀어붙이는 모습을 자주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족 같았어요. 그녀는 마지막 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체육 선생님 앨리스 양, 미스 앨리스 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색했던 1학년에서 자신감 넘치고 목표가 뚜렷한 개인으로 성장한 그들을 보았습니다. 제이크는 항상 연습 중 다른 이들을 동기부여했어요. 어려울 때도 모두를 최고로 만들었죠. 그녀는 인터뷰에서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큰 것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마을은 점점 잊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줄었고 경찰은 모든 단서를 쫓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의 추운 저녁, 제키는 심장을 뛰게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처 마을의 클레어라는 여성이 카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검은 후드티, 헝클어진 머리를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커피숍 창문 너머로 잠깐 보았다고 했지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카일의 움직임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형사 마이크 랜던은 사건에 집착했지만 상부의 압박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사진, 학생들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사진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6개월 후의 주유소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카일로 보이는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검은 후드티, 혼란스러운 표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카일이 있을 이유가 없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있었을까?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랜던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카일이 살아있다면 다른 이들도 어딘가에 있을까? 그 사진은 단서가 아니라 경고일까?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진실은 쉽게 묻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힐뷰. 마을은 졸업반 학생들의 실종 이후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밝고 유망한 젊은이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소문, 터무니없는 이론, 수많은 막다른 골목이 있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종 학생 중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늦은 저녁, 지역 신문사 기자 안나 카터, 애너 카터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소녀가 힐뷰 경찰서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리디어 헤일즈였습니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녀와 마주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리디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어디 있었어? 왜 더 일찍 돌아오지 않았어? 리디아는 처음엔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절대 못 돌아와요. 그녀의 말은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납치됐지만 바뀌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죠. 안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리디아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납치란 무슨 뜻이었을까? 왜 그녀만 돌아왔을까? 리디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갇혔어요. 시간이 다르게 흘렀어요. 하루가 몇 년 같았죠. 다른 이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저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지만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리디아의 말은 안나의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리디아와 다른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무엇을 보았고 1년간 어디에 있었던 걸까? 리디아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녀는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리디아 헤일스는 폴 위버 형사, 디텍티브 폴 위버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의 무게가 그녀를 지치게 했고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졸업반 실종 이후 1년이 넘었지만 당국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리디아는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 진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질문 알아요. 리디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사고가 아니에요. 비극도 아니에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어요. 위버 형사는 그녀의 태도 변화를 느끼며 몸을 숙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리디아?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어.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리디아는 기억을 떠올리며 힘겹게 삼켰습니다. 와이어, 기계, 차가운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는 자들. 그들은 무언가를 만들려 했어요. 우리를 통제하려 했죠? 정부가 관련됐어요. 우리는 실험 대상이었어요. 위버는 얼어붙었습니다. 음모론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대담한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부 실험, 그는 물었습니다. 리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연구했어요. 우리를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 시험했죠.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데이터일 뿐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튼 선생님도 그 일부였어요. 그는 우리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은 너무 강했어요. 모든 기록, 사진, 기억을 지웠어요. 우리를 잊히게 했죠? 위버는 그녀의 말을 소화하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카일이 목격됐다고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리디아는 떨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몇몇은 변했어요. 실험 후 같지 않았어요. 몇몇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들은 그들을 가둬놓고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나만 떼고. 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위버는 리디아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공포, 고통, 그녀가 짊어진 트라우마. 이제 끝난 거야. 그는 물었습니다. 리디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알아요. 그걸로 뭘 할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해요. 리디아는 방을 나갔고 위버는 그녀가 남긴 파괴적인 진실과 씨름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음모였습니다. 진실은 밖에 있었지만 리디아가 이미 치른 대가가 있었습니다. 노스우드 마을은 졸업반 실종 이후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이제 웃음이 사라진 껍데기였고 단단했던 지역 사회는 풀어졌습니다. 부모들은 슬픔에 잠겼고 그 마지막 사진은 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이들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고통받았습니다. 기념식에서 부모들은 잃은 아이들의 무덤 옆에 서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는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망을 붙들었지만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나요? 한 어머니가 바람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일부는 영매를 찾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진실에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가족들은 서로 멀어졌고 마을은 무언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그 사진은 마을의 영혼에 남은 구멍을 상기시켰습니다. 미스터리는 점점 잊혀졌고 미디어는 관심을 잃었습니다. 마을은 일상을 되찾으려 했지만 공허한 승리였습니다. 손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때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진실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진실이 곧 밝혀질지도 모릅니다.